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교실을 위한 개념 기반 교육 과정 및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읽고 있는데요. 실행이 답입니다. 책을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것은 기억에 남지 않아서 2차원 수업과 3차원 수업의 차이, 그다음 스트랜드를 통한 단원 설계, 과정의 구조를 활용하고 개념 기반 탐구 수업 설계를 한번 실제로 쓰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요. 단어의 철자를 학습하는 부분에서 여기 보면 2차원과 3차원에 대한 이야기에서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지식과 기능의 2차원적인 수업 설계에서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고요. 이해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지식, 그다음에 이해, 이게 사고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고와 탐구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딱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가는 거, 이게 3차원적인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단어를, 특히 저는 영어 과목인데요. 학생들에게 단어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워와서 시험 보도록 하는 거. 즉 단어 시험은 단어를 암기하게 해서 그거를 그냥 시험을 보고 외울 수 있게 하는 거. 이렇게 2차원적인 수업을요. 학생들이 3차원적인 수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중간에 뭔가 맥락을 넣어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사고의 과정 또는 탐구의 과정을 넣어서 요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3차원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요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단어의 철자 수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딱 단어 주고 이거 외워 이게 아니라 단어의 모음, 아에 이오우 모음들을 어떻게 이 모음들이 길게 발음 나는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더 넣어가지고 3차원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이걸 철자보다는 이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3차원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시각자료를 줄 수 있거나 또는 관련된 예시를 넣어서 컨텍스트, 맥락을 주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더 넣어서 3차원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인데요. 개념 기반 탐구 수업, 개념 기반 수업을 이렇게 설계한다는 데 있어서 그 단계가 있어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단계는 단원명을 정해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맥락화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 영어 교과서는 저 2학년의 예시를 들어보면요. 2학년의 예시를 들면 1과에서부터 8과까지 단원이 이미 교과서 중심으로 한다면 정해져 있습니다. 이 8개의 교과서 단원을 정해져 있는데요. 재구성해가지고 조금 설계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한 저희 학교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요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또 어떤 걸 맥락화하는지를 조금 책을 분석해서 그 단원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그 초점과 맥락화를 두어서 단원을 전체 크게 숲을 볼 수 있도록 단원 지도를 대략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8과의 책을 1단원에서 8단원까지 이렇게 책들이 있는데요. 요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어떤 것으로 맥락화할 수 있을까? 1단원은 새로운 해, 그다음 2단원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 주제가 가족, 이거는 나 자신에 대한 거, 그다음 이거는 어떤 변화를 주는 발명품, 사회 혁신에 관한 것이겠죠. 그다음 네 번째는 문화에 대한 단원입니다. 다섯째는 진로에 대한 거고요. 여섯 번째는 use smart, live safe, 어떤 안전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연 환경, 그다음에 giving해서 봉사, 어떤 다른 사람과 나눔,
이런 단원이 2과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주제적으로 봐서 단원을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보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학기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1학기에 배울 단원이고 이게 2학기에 배울 단원입니다. 단원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그 단원에서 어떤 걸 일반화로 끌어낼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고요. 2단계에서는요. 개념적인 렌즈를 파악해라. 개념적 렌즈라는 것은 학습을 어디에 초점화시키고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개념적 렌즈입니다. 즉 단원의 방향과 관련이 있겠죠. 교사가 어떤 렌즈를 끼고 수업을 끌고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개념적 렌즈는 힘이 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2과에 나와 있는 one foot, now one foot, the other foot 이라는 내용 그림책을 보는데요. 거기에 개념적인 렌즈는 어떤 상호 의존하는 거 요거를 개념적 렌즈로 뽑아서 요걸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로 생각하고요. 1단원에서는 개념적 렌즈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1과에서는 New Year, New Me 새로운 해, 새로운 자신 해서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 관리하는 거 그래서 영어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소통하는 거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소통은 이제 영어과의 핵심 개념적 렌즈로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걸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2과에서는 그림책에 대한 내용이어서 연결, 상호 의존하는 거, 손자와 할아버지가 상호 연결이 되어서 의존하는 거 이걸로 볼 수도 있고 3과에서는 발명품 제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혁신 또는 변화 이렇게 두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4과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로 볼 수 있는 이렇게 그 단원의 개념적 렌즈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아니면 이제 이 전체적인 영어 학습에서 어떤 개념적 렌즈를 가지고 이 렌즈가 같은 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통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좀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요. 그냥 단원별로의 개념적 렌즈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이렇게 단원의 렌즈가 정해졌으면 그 렌즈를 가지고 전체 개념적 렌즈가 있고 이 렌즈가 전체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단원의 스트랜드를 엮게 되는데요. 이 단원의 스트랜드는 소제목으로 할 경우 또는 주제별로 할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요 과정의 중심이어서 단원을 보면 listen and talk, 그 다음에 viewing 에서 동영상 보기가 나와 있고요. reading 파트로 before reading, main reading, after reading이 있고요. 그 다음 language focus, present your ideas, review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과정의 구조로 스트랜드로 한번 나눠보면 언어 이해하기, 반응하기, 비평하기, 생산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언어 이해하기 측면에서는 그 단원 시작할 때 어휘, 또 문법, 또 본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지 정보 파악하고 중심 내용 파악하고 또 이것과 관련된 배경 지식 무엇이 있는지 저는 언어 이해하기가 조금은 비중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요 전체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주로 저희가 그 전에 학습했던 거는 주로 언어 이해하기에 좀 많이 포커스를 두어서 알아야 할 어떤 지식적인 거, 사실적 지식적인 거, 정보 이런 것들에 초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요 단계 다음에 스트랜드에 언어 반응하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학습을 했으면 그 이야기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해한 거에 대해서 더 심화해서 점검하고 반응하도록
하는 게 언어 반응하기고요. 그 다음은 언어 비평하기가 있는데 이 비평하기는 앞에서 이해하고 반응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해석해 보는데요. 얘는 다음에 언어 생산하기 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산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밑작업을 해주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어 생산하기에서는 개념적인 이해, 일반화 문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생산하고요. 또 산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랜드를 4개로 이렇게 이어서 가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어떤 단원의 소재와 개념이 있을 것인지를 읽는 것이 4단계이고 5단계에서는 이제 일반화 문장을 작성하는 거고요. 6단계에서는 안내 질문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반화 문장을 만들어 갑니다. 단원의 차이에 따라서 질문도 달라지는데 소재 기반의 단원에서는 주로 사실적인 질문을 많이 묻는 것이겠고요. 그다음에 주제 기반의 단원에서는 3가지 종류의 질문, 사실적, 개념적, 논쟁적 질문에 대해서 주제 기반 단원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겠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실제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을 좀 파악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하는 핵심 기능을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루브릭, 채점 기준을 제작하고 학습 활동을 설계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단원의 개요를 작성해서 이 개요는 학생들이 학습할 단원을 소개할 때를 담기 때문에 조금은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 수준으로 말을 작성해야 되고 흥미를 이끄는 전략, 또 학생의 참여를 이끄는 질문들로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원 설계를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책에 나와 있는 것 기준으로 11단계로 10단계인가요? 11단계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매 단원마다 연습을 해서 매 단원 설계를 조금 미리 만들어서 수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네, 책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이렇게 좀 봤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고 쭉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책과 함께 연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